한우 내장탕, 해장국이란 이름이 더 친숙하지만 오늘 소개할 세 곳은 부산 동래구에서 각자의 개성을 가진 멋진 한우 내장탕집들입니다. 저는 식당 순위를 매기고 점수로 평가하는 식의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식당이 가진 특색을 소개할 뿐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하지만 알려줘. 첫 번째, 무려 58년의 역사가 있는 곳. 자, 반짝이 여러분, 첫 번째 집을 찾아 부산 동래구 온천장에 왔습니다. 바로 유선집 서울해장국입니다. 무려 58년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사장님은 한번 바뀌었지만 그 맛은 계속 이어져 가는 곳입니다. 세월의 흔적 속에 그리운 송혜 선생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어느샌가 소머리 곰탕도 생겼지만 저는 무조건 해장국으로 주문합니다. 오전 7시부터 문을 여는 곳이기에 저는 아침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유선집에 변치 않은 찬들이 세팅됩니다. 가장 이색적인 부분은 선지를 따로 주는 것이고 양파 대파 김치 같지만 파와 함께 넣어 먹는 양념장이란 것입니다. 곧이어 특유의 구수하면서도 살짝 꼬릿한 향을 풍기는 해장국이 도착합니다. 부산에서 이런 독특한 해장국을 마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배추를 많이 넣고 속간장을 넣고 푹 우려낸 국물은 자극적인 맛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처음 드셔보시면 이게 무슨 맛이야 하실 수도 있는 맛. 그렇지만 저는 유선집 특유의 삼삼한 듯 하면서도 구수하고 시원함이 녹아있고 살짝 꼬릿한 맛으로 가기 직전에 내장향이 담긴 이 국물의 맛을 좋아합니다. 소의 위인 양을 들어보면 제법 넓게 썰어둔 부분도 손질에 자신감이 있다는 방증이란 생각이 듭니다. 삼삼한 듯 하면서도 내장의 풍미가 계속 뒤따르는 국물에 선지를 슬쩍 담궈먹는 이 맛은 드셔보시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배추를 사서 데치고 물기를 꽉 짜내고 냉동 보관을 해두십니다. 배추의 맛이 해장국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기 한 점을 먹고선 양념장을 추가해서 먹기로 합니다. 거기에 깐장을 하나 집어들어 밥과 함께 입속으로 가져갑니다. 이 국물 맛을 최대한 음미하고 싶어 바로 섞기보다는 조금씩 올려 먹는 것이 저만의 먹는 방법입니다. 보기엔 흡사 쓰레기국 같은 비주얼이지만 맛은 전혀 다릅니다. 음식은 이렇게 의도한 맛이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전해보지 못했던 소 머릿고기가 들어있어서 내심 반가웠습니다. 선지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따로 내주시는 걸 테지만 선지를 좋아하는 저도 이렇게 추가해서 먹는 것이 더 어울리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오래전 박정희 전 대통령도 유선집을 찾았다는 이야기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속이 편한 음식인 건 확실하고 삼삼한 것 같지만 그 맛의 개성 또한 확실해서가 아닐까라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양념장을 넣으면 매콤함과 약간의 감칠맛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자극으로 점철된 요즘의 해장국에 비하면 한참은 자극이 덜한 맛이라 이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맛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극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느리지만 차츰차츰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맛을 뜻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저는 이미 중독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석 같은 양평해장국. 자, 반짝이 여러분, 두 번째 집을 찾아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왔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곳인데 위치만 좋은 곳에 있었다면 정말이지 대박집이 되고도 남을 곳입니다. 바로 두리 양평해장국입니다. 이미 막객들 사이에선 맛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부산에서 양평해장국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곳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우 내장이 들어간 내장탕으로 주문하는 편입니다. 스지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많이 먹고 싶을 땐 아예 특으로 주문하거나 내장탕에 스지 추가해서 먹기도 했지만 보통은 내장탕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맑은 국물 위로 새빨간 고추기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때로는 저는 조금 걷어내고 먹기도 합니다. 흑미밥이라 좋습니다. 콩나물과 대파가 들어가 있고 양, 암뽕, 곱창 등 여러 종류의 내장과 함께 선지도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국물부터 떠마셔봅니다. 고추기름 아래로 이렇게 맑은 국물이 있는데 그 맛이 아주 개운 깔끔하면서도 역시나 질 좋은 내장의 풍미가 담겨있기에 재료 손질에 엄청난 노력을 들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추를 넣고 국물을 다시 한번 떠마셔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진짜 맛있다. 불쾌한 향은 1도 없고 내장 본연의 향이 잘 담긴 세련된 맛입니다. 유선집의 내장엔 살짝 투박한 맛이 있었다면 두리 양평해장국의 내장은 사장님의 계산된 맛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부드러운 내장을 한 점 먹고 개운하고 깔끔한 국물을 떠먹습니다. 이 선지가 진짜 여긴 진짜 끝장납니다. 이 선지가 봐도 단면도 없어 매끈해 보이고. 여긴 사장님께서 소피를 받아서 직접 선지를 만드시는데 드셔보시면 흠칫 놀라시게 되실 겁니다. 진짜 선지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는지 그 식감의 차이에 놀라게 됩니다. 너무 부드럽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관심이 조금만 있으셨던 분이라면 두리 양평해장국의 선지가 최고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아마 선지뿐만 아니라 각종 내장의 부드러움도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바로 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흑미밥을 말고 본격적으로 퍼먹을 준비를 해봅니다. 고추기름 때문에 자극적이고 매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지배적이고 텁텁하고 자극적인 맛보다는 속을 씻어주는 듯한 느낌마저 들기 때문에 밥을 말면 그냥 머리 받고 퍼먹게 됩니다. 내장도 부드럽고
맛있고 선지는 거의 부산 최고라고 할 정도로 만족스럽기 때문에 해장이 절실할 때뿐 아니라 뭔가 속을 따뜻하게 채우고 싶을 때 찾게 됩니다. 제가 사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대체 내장과 선지의 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느껴질 만큼 좋냐고요. 돌아오는 답변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재료 성격에 맞게 손질에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내장 커팅도 그에 걸맞게 한다고요. 제 생각에 외식업에 있어서 이런 말이 더욱 크게 적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장님이 고생을 해야 손님들의 입이 즐거워진다는 바로 그 말. 여긴 사장님의 정직한 노력이 음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고소한 한우 내장탕. 자, 마지막 집을 찾아 두리 양평해장국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래구청 아래 조박낙지 골목으로 가봅니다. 1989년부터 시작한 바로 꼬리집입니다. 저는 꼬리집이 2층 집에 있을 때부터 다녔기에 추억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꼬리집이란 상호답게 어느 순간 꼬리 수육으로 SNS로 크게 이슈가 된 적도 있는 곳인데 의외로 내장탕을 언급하는 분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반가운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최근에 매운 시리즈가 생겼던데 그것만 빼고 전 메뉴를 다 먹어봤습니다. 사실 이 집의 비기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음에 소개를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한우 내장탕으로 주문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느샌가 합류했기에 대를 이어갈 집이라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꼬리곰탕, 설렁탕을 파는 집답게 한우 내장탕도 베이스는 곰탕 국물입니다. 얼마 전 중앙동 중앙곰탕이 성시경님의 먹을 텐데와 전현무계에게 나오면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곳의 국물과는 대척점에 있는 맛입니다. 이 집의 육수는 뭘 많이 첨가한 맛이 아닌 우유향과 잔잔한 고소함이 느껴지고 내장탕에는 당연히 내장의 향도 섞여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매력적인 곳입니다. 깔끔하면서도 고소한데 특유의 내장향이 살짝 비치는 바로 그 포인트. 이게 진짜 또 겁나 부드럽거든요. 여기 진짜 부드럽습니다. 이거 먹어보면 역시 제법 두꺼운 양인지라 식감이 더 와닿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얼른 밥을 말아봅니다. 유선집이 삼삼한 듯 구수하면서 살짝 꼬릿한 느낌이 있었고 두리 양평해장국이 시원개운하면서 내장의 향을 잘 담아냈다면 꼬리집은 고소한 맛에 내장의 향이 스치듯 들어있기에 각각의 개성이 더욱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냄새가 심할 수 있는 안복마저 잡내가 없고 식감이 좋습니다. 이 집에 양곰탕을 먹을 때도 느꼈지만 양 사이즈를 크게 썰어주는 편입니다. 저는 오로지 소의 위만 먹고 싶을 때 양곰탕을 먹고 양을 포함한 기타 내장도 같이 먹고 싶을 땐 내장탕을 시키는데 거의 대부분 내장탕을 먹는 편입니다. 국물에서 느껴지는 우유향 같은 고소함은 때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잘 삶았지. 이곳을 여러 번 가다 보니 곰탕 국물의 맛은 그때그때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있다 싶습니다. 맛이 강하지 않고 시원한 신맛이 있는 김치는 은근 탕과 잘 어울리기에 리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꼬리집은 꼬리곰탕과 꼬리수육이 메인인 곳이긴 하지만 가격대가 있는 만큼 자주 먹을 수는 없고 다양한 부위를 먹을 수 있는 내장탕이 일상적으로 먹기에 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려줌.